젊은 인터뷰를 이제 꼰대 갔으니 인터뷰 준비 잘했어? 일단 대본 준 거 봤고 그냥 따로 뭐 스크립트 준비했다기보다는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어? 아니요 안 했고 무슨 어제- 말을 할지 아주 기대되는구만. 그냥 평소 많이 하던 얘기니까 그냥 아. 질문대로 그냥 얘기 편하게 하려고요. 우리 팀 전우조에서는 막내니까 아주 싱그럽게 인터뷰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막내만 하고 있는지 그러면은 인터뷰하러 가자. 가시죠. 일단 자기 소개 한번 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우라고 하고요. 지금 전우조 형들이랑 그 다음에 스냅라이드에서 자전거 같이 타고 있고, 뭐 거주지는 분당, 경기도 분당에서 살고 있고, 그냥 평범한 곧 40을 앞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요새는 어떻게 지내고 있지요? 요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겨울에 자전거를 안 타요 원래. 그래가지고 보통 11월 말부터 한 다음에 3월까지는 자전거를 안 타는 시즌이라 가지고 평소 같으면은 이제 연말에 약속도 많고 이래서 살도 많이 찔 시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안 만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살은 평소 겨울보다 조금 덜 찐 상태인데, 운동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못하다 보니까 또 몸은 많이 좀 찌뿌둥한 상태고, 그리고 뭐 좀 이따 아마 질문 중에도 들어가 있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이제 특수한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평범한데 또 평범하지 않는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자전거를 사게 된 계기가 그 당시에 목동에 살던 여자친구가 자전거를 2014년도에 처음에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처음 사서 한강에서 좀 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요상하게 보였던 로드바이크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강에. 그래서 저건 뭘까 이제 뭐 인터넷 서치도 해보고 뭐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해가지고 사실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사서 거의 6개월도 안 돼서 바로 로드바이크를 샀던 것 같아요. 로드바이크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또 스터디를 안 하고 사가지고 좀 비싼 가격에 그렇게 좋지 않은 자전거를 사가지고 또 얼마 안 돼서 자전거를 바꿨었죠. 그래서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작년까지 탄 거라면 한 5년 6년 정도 탄 것 같네요 자전거는. 그거를 쉬지 않고 계속 쭉 타신 건가요? 로드바이크를 타는 초창기 한번 다친 적 외에는 거의 많이 탔던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에는 많이 탔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혼자 타는 재미도 있고 같이 타는 재미도 있는데, 좀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거. 그러니까 뭐 군대랑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할 수 있는 게, 뭔가 해당 그 자전거라는 취미 자체가 뭔가 특별한 급을 나눠서 탄다기보다는 자전거 한 대 있고 안전장비만 보유하고 있으면은 누구든지 좀 같이 탈 수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나이나 성별 이런 거 굳이 뭐 크게 따지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자전거라는 게 사실 자전거 자체는 운동이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가는 코스들, 그런 코스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가까운데 멀지 않은 곳으로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이 분당 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는 보통 이쪽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말구리, 하오고개, 여우고개 이런 코스들을 타고 반대쪽에 있는 강남 300이라는 코스까지 합쳐가지고 한 도합 한 60km, 70km 정도 집에서 출발하고 한번 타고 오면은 또 그런 코스들을 타고 있고, 그 외에는 이제 보통 이제 저랑 같이 타시는 분들은 서울에 많이 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남산이나 북악으로 타러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해서 남산 북악을 다 타고 오면은 한 약 100km 정도 그렇게 타고 오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좋은 소식이 들렸다고. 네. 뭐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아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3월 달에 이제 어여쁜 딸이 생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빠가 되면은 자전거는 이제 당분간 쉬셔야 되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뭐 단순히 본인이 아기를 케어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아기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를 안 타러 간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어요. 아기랑 그렇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하지만 또 저는 좀 경쟁심을 가지고 타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아기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만큼 자전거 타는 실력이나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와이프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 로라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됐고요. 스마트 로라를 이제 구입하게 된 조건, 이제 와이프와 이제 약속한 조건 자체는 이제 아마 내년에는 뭐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아마 외부에서 필드 라이딩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시간도 많이 좀 투입을 시켜야 되고 코로나라는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마 필드 라이딩은 없을 것 같고 21년 한 해는 아마 이제 집에서 스마트 로라를 타게 될 것 같고 또 하나 조건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10만 원을 이제 깎아서 네, 로라 산다고 10만 원을 깎는 걸로. 네. 그러면은 그 로라 비용에서 10만 원씩 차감을 하면 다시 원상 회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지금 깎인 건가요? 그냥 이번이 기회다 싶어서 왜냐면 결제나 입금 자체를 모두 와이프가 할 수밖에 없는 저희 그 재무 구조상 때문에 제가 결제를 했으면 당연히 그런 결정을 안 했겠죠. 근데 와이프가 결제를 해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냥 군소리 없이 당장 이제 로라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냥 알겠다 하고 일단 10만 원 깎는 걸로. 앞으로 이제 제 용돈은 기존에 월 4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아마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받으면서 살 것 같습니다. 직원 복지가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월급이 삭감이 됐다는. 그쵸,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긴 하죠. 네. 근데 뭐 이제 자전거 안 타고 집에서만 하면은 이제 활동 비용이 좀 줄어드니까 뭐. 그쵸, 네. 뭐 비슷하다는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네. 뭐 그래도 이 스마트 로라를 그 큰 돈, 목돈을 갑자기 팍 나간다는 거는 네. 또 엄청나게 큰 결단이니까. 자전거 안 타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 돈 주고 그걸 사는 거 정말 이해가 안 되니까. 그쵸, 제 주변에 자전거 안 타는 사람들은 가격 듣고 허걱하죠. 그러면 지금 자전거는 뭐 타시는 거죠? 저는 지금 주로 이제 제가 동호회 나가서 타게 되는 자전거는 리떼라는 제가 알기로는 벨기에 브랜드인데 현재는 미국에서 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 브랜드로 인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브롬톤은 이제 동네에서 가끔씩 이제 타고 있는 자전거 혹은 이제 저랑 와이프랑 같이 탈 때 와이프가 이제 브롬톤을 타고 저는 로드바이크를 타고 그렇게 타고 있어요. 그렇구나. 지금 자전거는 만족하시는지? 일단 뭐 브롬톤이야 뭐 모두가 아시니까 뭐 브롬톤에 대해서 제가 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주로 타는 리떼 같은 경우는 사실 호불호가 많이 있는 자전거 같아요. 그렇게 유명한 자전거는 아닌데 또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어서 그 다음에 디자인도 저는 심플한 제 자전거가 이제 흰색인데 보통 보시는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특별한 프린트나 다른 무늬 없이 이렇게 깔끔한 흰색 자전거 은근히 보기 힘들다. 그리고 로고 같은 경우도 깔끔하게 고딕치 아니지만 좀 딱딱한 글씨체로 흰색과 그리 이질감 없는 회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전거 디자인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만족스럽고 가끔 제가 수리를 받으러 가면은 이제 오히려 미케닉 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자전거 너무 딱딱하지 않아요? 라고 가끔 물어보세요. 근데 뭐 다들 자전거를 막 여러 개씩 타시진 않으니까 자기 자전거가 얼마나 딱딱한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승차감에 대해서도 뭐 크게 불만 없이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혹시 뭐 자전거를 뭐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던가 어떤 욕심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프레임 자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들어가지고 당장 뭐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휠도 결혼 직전에 몰래 거금을 들여서 잘 사가지고 뭐 충분히 만족스러워하고 있는데 휠은 어떤 거죠? 지금 MB 그 40 몇 mm짜리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 30mm대가 더 마음에 들 것 같긴 한데 지금도 만족스럽게 잘 타고 있고 또 그 아시잖아요. 그 MB와 크리스 킹의 그 라쳇 소리가 뭐 저 혼자 탈 때 이제 모르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들으시고는 소리 이쁘다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기분 좋죠. 그래서 뭐 프레임이나 휠에 대해서는 이제 뭐 크게 불만 없이 잘 타고 있는데 구동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요즘 많이 타는 뭐 그 전자식을 타고 싶고 최신형의 구동계를 쓰고 싶은 욕심은 있어요. 지금 구동계가
구동계가 제가 듀라이스 아마 그 예전 거 은색으로 돼 있는 9100인가요 그게? 듀라이스 9100. 9000, 네. 그거를 쓰고 있어가지고 사실 제 모델 이후에 이제 듀라이스가 완전 까만색으로 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모델에 대한 시점도 확 나뉘게 됐고 그래서 약간 바꾸고 싶은 욕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듀라이스 정도면 뭐 네, 그냥 그래서 뭐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이 성능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참 욕심이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건데 기능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지만 그 아무래도 또 새 거가 나왔다 보니까 또 내게 구형이 됐다는 거는 이 심리적 그쵸. 압박이 올 수밖에 없는 것 요즘에 같아요. 새로 사는 사람들 다 까만색 근데 저만 은색 좀 근데 다행인 것은 아직 시마노는 12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뭐 버틸 수 있다. 괜찮아. 네, 하지만 12단이 올해 나오지 않을까. 올해 내후년 뭐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 요즘 한창 핫한 그래블. 기추. 네, 기변이 아니라 기추. 그쵸, 기변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추인데 그래블을 이제 타고 싶은 이유는 이제 저는 사실 자전거 모양새나 이런 게 비슷해가지고 굳이 로드 자전거를 타면서 그래블을 왜 사나 생각을 했는데 그래블은 자전거의 성능이나 이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자전거를 라이딩하는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다른 거더라고요. 그렇지. 네, 뭐 단순히 코스가 달라서가 아니라 코스가 다른 거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중 요인의 하나가 되는 거고 뭐 의상이나 아니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마인드나 혹은 라이딩 중에 대화량이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로드바이크랑 많이 달라가지고 기회가 된다면은 그래블 바이크는 꼭 기추를 해가지고 단순히 기추가 아니라 그래블 바이크를 기추를 하고 그래블 바이크답게 좀 타보고 싶은 게 좀 희망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너무 그 낭만적이더라고요. 낭만적이죠. 네.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코드가 약간 등산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등산 코스처럼 탈 수밖에 없는 그래블 구조의 문화가 맞아요. 지금 형성되고 있긴 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감정선이 다른지 라이딩에 로드바이크는 약간 열정, 내가 불타오르는 그런 감성으로 달린다면 물론 다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감성이라면 그래블은 좀 더 약간 이 힐링 포인트가 좀 더 있고 산책 어떤 맞아요. 이 서로 약간 교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연과 나 그리고 산에 우리랑 같이 라이딩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블 코스에서는 굉장히 다른 포인트가 있다는 점. 진짜 자전거 잘 타는 거는 재밌게 안 다치게 타는 게 제일 잘 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물론 이제 당연히 경쟁심은 있게 타요. 어필을 갈 때 내가 조금 더 빠르게 가고 싶고 평지에서도 내가 조금 더 빨리 오랫동안 잘 지속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다운힐에서는 저는 정말 조심스럽게 타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자랑거리라 그러면은 안전하게 타는 거, 그 다음에 뭐 굳이 남들한테 끌려가지 않을 정도에서 어느 순간에 내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게 앞에서 끌어줄 수 있을 정도 요 정도로 타는 게 나름 자랑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 탈 때 흐르지만 않으면 그냥 그쵸, 뭐 행복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라서 사실은. 그쵸. 흐르는 게 사실 뭐 저는 민폐란 표현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흐르는 것 자체가 민폐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흐른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그럴 거예요. 이게 남들과 즐기려고 나온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혼자 동떨어져 있으면은 사실 재미없는 라이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흐르는 사람도 챙겨줄 수 있고 앞에서도 어느 정도 끌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들과 계속 같은 그룹 내에서 지속하면서 탈 수 있는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잘 타는 자전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얼마 전에 낙차를 해서 굉장히 마음이 대차게 아까 다운힐에서 대차게 넘어져서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서 탔지만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래서 또 한 번 마음에 새기면서 겸손하게 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맞아요. 계기가 됐습니다. 자전거 또 안 탈 때는 어떤 다른 취미가 있나요? 보통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거는 이제 집에서 혹은 이제 밖에 와이프랑 데이트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고 그 외에는 이제 뭐 헬스장을 가긴 가요. 헬스장도 이제 운동이긴 한데 뭐 자전거 타신 분들이 다 저같진 않겠지만 저는 좀 그게 있어요. 좀 자전거를 잘 탄다? 혹은 자전거에 좀 도움이 될 만하게 딱 헬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근력 운동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근력도 이제 지구력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문가 정도의 수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처져서 살이 찌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텐션을 유지하기 위한 정도의 헬스. 그래서 뭐 무게도 무거운 건 안 들고 그냥 가벼운 거 들고 스트레칭 많이 하고 거의 나이 40 다 돼서 조금 창피한 얘기일 수 있는데 게임 집에서. 네. 무슨 게임 하시죠? 게임은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남들이 뭐 이렇게 유행 타는 게임보다는 되게 오랫동안 했던 게임이 있어요. 이제 풋볼 매니저라고 이제 축구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감독만 하는 건데 PC 게임인가요? 네, PC로 돼 있고 뭐 요즘엔 콘솔로도 나오는데 사실 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PC로 하는 게 맞고 이 게임이 유명해진 이유가 아마 2010년도쯤에 영국에서 이혼율 사유 1위가 된 게임이었어요. 되게 유명한 게임이구나. 그렇죠. 영국 남자들이 이제 축구도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축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감독을 해가지고 선수를 구성하고 전술을 구성하는 거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실제 게임 속의 연도는 201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63년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축구 선수는 다 이제 늙어 죽었어요. 세대 교체가 됐고 이제 미래를 달리고 이미 있는. 메시가 은퇴를 해서 감독을 한 다음에 감독까지 은퇴를 한 상황이라 가지고 로드바이크 타면서 나는 이 제품이나 뭐 이거는 정말 잘 산 것 같아. 뭐 최애 아이템.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단 한 가지만 꽂으라면 굳이 하나? 한 가지 두 개만. 이거는 추천은 아니에요. 그냥 저만의 최애인데 제가 쓰는 헬멧 중에 지로 헬멧이 하나 있어요. 지로 헬멧이 이제 그 맵이라는 브랜드와 MAAP라는 맵이라는 브랜드와 이제 콜라보를 한 헬멧인데 국내에서는 이제 재고를 못 찾았는데 국내에서는 맵이 22펠레톤에서 팔았어요. 네, 22펠로톤에서 지금도 팔고 있어요. 지금도 팔고 있고 그 제품이. 네, 그 제품. 그러니까 콜라보 제품들도 22펠로톤에서 이제 수입을 해서 팔고 계셨는데 뭐 이렇게 입고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제가 그렇게 서두르지 않은 거라 가지고 그 상품을 국내에서 구매하지는 못했고 이제 와이퍼랑 이제 태국을 가기로 정해졌어요. 태국을 가기로 정해져가지고 혹시나 태국에 있을까 해서 서칭을 해봤는데 태국에 있는 거예요. 태국에 있고 입국 첫날 호텔에 가기 전에 여기를 들렀다가 호텔을 가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매장으로 갔는데 그거 산 날 이제 와이프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공항에서 호텔 가는 동선에 매장 있지 않고 엄청 돌아가는 동선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 캐리어를 다 들고 그 방콕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그 매장까지 가서 일단 욕을 바가지로 먹었고 사실 이제 와이프한테는 그 헬멧을 사러 가야 된다고 그 태국 여행 가기 직전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첫 스케줄도 다 꼬였고 와이프 입장에서는 자전거를 취미로 삼지 않는 와이프 입장에서는 헬멧 하나 사러 여기까지 와야 되냐? 굳이 여행 중에 그쵸. 태국에서 둘만의 이제 여행 중에 이 헬멧을 꼭 여기 가서 사야 되냐? 뭐 저는 너무 사고 싶었던 헬멧이니까 그 매장 가서 헬멧을 구매했고요. 뭐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그 헬멧을 몇 번 쓰고 다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주친 적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헬멧이에요. 디자인 자체도 이쁘고. 그 헬멧은 지금도 그 데칼 말고 네. 모델은 출시하는 제품이죠. 지로의 그 원래 헬멧이 있는 모델인데 이제 그때 콜라보는 한 번만 했었던 거죠. 제가 신고 있는 클리 슈즈가 서플리스트를 신고 있는데 뭐 절대 뭐 제품 홍보 같은 거 아니고 전 제 가격 다 주고 제 돈 주고 샀고요. 이거는 지금 초반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제품 홍보 뭐 PPL을 하고 있는 뭐 앰버서더 모델 저는 라이더라면 제가 표기를 할 거고요. 안 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없이 갈 겁니다. 제 외모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 앰버서더를 외모는 아니라 가지고 네. 서플리스트 같은 경우는 잘 신고 있는 이유가 뭐 제 외모나 지금 이렇게 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아시안 핏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머리도 그렇게 서구인에 비해서 작은 편도 아니고 근데 뭐 지로 헬멧 아까 얘기했던 지로 헬멧도 저한테 잘 맞아서 너무 좋고 서플리스트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신고 있는 서플리스트가 망가지거나 다 달면은 저는 똑같은 모델 서플리스트를 하나 더 살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편하게 잘 신었고 편하다는 게 뭐 결국 그거잖아요. 신발이다 보니까 발볼이 잘 맞고 아프지 않고 오래 신을 수 있고 그래서 적어도 제 발에는 서플리스트가 그런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신어봤는데 역시 좋습니다. 네, 근데 물론 비싸요. 좋은 건 원래 비싸니까 비싸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앞에가 나는 좀 까져가지고 좀 이걸 그 복원을 해볼까. 저도 당장 크게 망가지는 데는 없어가지고 그 이렇게 뭐 신발 수선해주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 한번 맡겨보려고. 그래서 뭐 조금 더 오래 신어볼 수 있게 좀 수선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맞아. 그리고 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 슈즈 같은 거가 가격은 비싼데 사실 오래 신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비싼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주기로 뭐 갈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뒷굽만 뭐 갈아도 되는데 뒷굽도 거의 안 다니까 뭐 1, 2년은 가잖아요. 뒷굽 웬만하면.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가격 대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까짐 정도만 뭐 그쵸. 그냥 참고 타거나 뭐, 맞아요. 뭐 복원을 한다면 뭐 오래 신을 수 있는 거라서 좋은 거 사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잘 맞는 거 오래 신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새롭게 뭐 진입하는 라이더들에게 당부 말씀 뭐 이런 거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아까 안 다치고 오래 안 다치고 즐겁게 타는 게 잘 타는 거라고 했는데 안 다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헬멧, 그 다음에 안전하게 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자전거 처음 탈 때 헬멧을 안 쓰고 너무 거추장스럽고 별론 것 같았는데 이거는 제가 자전거를 몇 년 타본 경험상 고민하거나 스킵할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헬멧은 자전거 탈 때 무조건 쓰시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 안전 혹은 자기와 이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안전을 모두 다 좀 이렇게 지킬 수 있게. 그래서 헬멧 포함 안전 장구들은 꼭 잘 갖추고 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꼰대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은 당부 말씀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100번 이야기해도 뭐 사실 가장 중요한 맞아요.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안 다치고 다들 즐겁게 타는 걸로. 안전이 최고고 저도 이번부터도 더 열심히 더 조심해서 탈 거고 뭐 우리 뭐 전우조나 뭐 지금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아니면 지나가다가 보시는 분들도 가장 중요한 게 진짜 안전이고 이제 라이딩을 더 오래 하고 더 이 좋은 거를 계속 즐기려면은 진짜 내 몸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타야지 오래 즐길 수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도 그리고 항상 이 뭐 말이 길어지지만 인터뷰 하는 내내 맨 마지막에는 그걸로 끝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타냐 어떻게 타냐 보다는 누구랑 타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랑 타야지 더 이렇게 즐겁고 마음도 잘 맞고.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라이딩은 이제 라이딩 지프트에서 만나요. 네. 네, 지프트